소주 아닙니다. 저 술 안 해요. 제가 여러분들 커뮤니티 댓글을 쫙 봤어요. 이거 보실래요? 이제 글씨 진짜 개떡 같죠? 이게 명필이에요, 제가 원래. 왜 천재는 악필이라고 하잖아. 그거 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니? 보실래요? 글씨 진짜 끝내주죠? 제가 여러분들의 그 커뮤니티를 쭉 다 보고 109개인가까지 봤어요. 그리고 100% 믿어요. 보고 다 적었어요. 댓글을. 꽤 성실하게. 그 뭐라고 하지 이거? 오물정자? 아니 뭐지? 뭐야? 발을정자. 발을정자. 발을정자로 이렇게 다 어떤 표가 제일 많이 나왔는지 체크를 했거든요. 우울증하고 무기력증하고 외로움 이쪽으로 관련해서 10표나 나왔어요. 우울증의 핵심 정서는 슬픔이죠. 새드한 거예요. 새드한 거예요. 근데 이게 증이 되면 병이 되는 거는 2주 이상 그 새드한 감정이 쭉 지속되는 겁니다. 만성 우울증은 10년 이상 새드할 수 있죠. 제가 아주 유감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우울증하고 굉장히 친해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너무너무 잘 이해하고 있어요. 죄책감, 다 내 탓인 것 같고, 또 절망, 그리고 외로움, 또 무기력감, 그리고 신체 증상으로는 두통도 있을 수 있고, 식욕부진이나 불면 같은 것들, 그러니까 잠 잘 못 자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살이 좀 빠지기도 하고요. 예,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기에는요, 좀 그거랑 다르게, 과민한 기분이 들기도 해요. 예민하죠. 그리고 좀 반항적이기도 하고, 화를 냅니다. 분노하고, 그리고 과수면, 그리고 폭식. 그러니까 청소년은 잠을 많이 자요. 현실 도피. 근데 어른은 잠을 못 자요. 근데 모든 상황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반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특징, 원인, 뭐 이런 것들은 영상 참고하시면 되는 거니까, 오늘은 그걸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떠세요? 이 말. 괜찮아질 거야. 우울증은 지나갈 겁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누구나 우울할 수 있고요. 우울한 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 아니고 지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울은 벌레가 아니에요. 괴물이 아닙니다. 수렁에 빠진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은 단지 정서고 기분이에요. 기분이나 정서는 지나가는 습성이 있는데 우울증에 걸렸다는 건 그게 좀 지나가지 않고 오래 머물러 있어서 병이 된 건데, 병이라 하면 치료가 가능하죠. 우울은 불치병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만성일 경우에 치료가 좀 더 길어지는 것뿐이에요. 10년 이상 걸릴 수 있죠. 하지만 됩니다. 나아져요. 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아질 수 있어요. 사실 내가 우울에 빠져버렸다, 거기 수렁에 빠졌다, 갇혀버렸다라는 생각이 나를 가두는 건데, 오늘 저를 따라서 조금만 열린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면 그 수렁에서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꽉 붙잡으세요. 제가 이제 끌고 갑니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3가지를 좀 말씀드릴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누구에게나 100% 치료 효과가 있다, 이런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 소개했던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치료법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게 뭐 100% 누구에게나 다 맞는다라는 건 아니야. 우리 마음은 수학 공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숫자 대입해서 답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그러니까 누구에겐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다만 임상을 통해서 잘 된 거를 가지고 오는 거고요.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죠. 3가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많이 웃어드릴게요, 혜령님. 감사해요. 제 뱃살도 나아질까요? 그거는 제가 장담 드리기가 어렵죠. 아가페님 감사해요. 저도 우리 구독자들 너무 응원해요. 제가 기독교인이거든요. 기도를 종종 해요. 이거 틀기 전에 연습보다는 기도를 한마디 하고 틀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오늘 실수 안 하고 잘하게 해주세요, 말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고, 다소 좀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 구독자들이 힘을 얻고 좀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우리 구독자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라방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들어왔답니다. 좀 이 타이밍에서도 한번 드릴까?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튼 거예요.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기분 점수 매기기예요.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분 어떠세요? 항상 좋다고 질문을 해요. 안 그래도 돼요. 나쁠 땐 나쁘다고 하셔도 됩니다. 기분은 필요에 따라서 꼭 나빠야 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언제나 기분이 좋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느 날 과로사로 죽을걸요? 보세요. 모든 순간
모든 순간 우울하지 않아요. 죽고 싶을 때도 있죠. 근데 모든 순간 죽고 싶진 않아요. 우울 점수가 100점 만점에 100점이 엄청 우울한 거라고 치면 나는 지금 몇 점인가? 내가 모든 순간 always 365일 1분 1초가 다 100점이진 않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면. 만약에 내가 우울 점수가 60점이다. 그러면 40점만큼은 괜찮다는 거네요. 우울 점수가 만약 내가 60점이라면 40은 괜찮은 점수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 60만큼 우울해가 아니라 나 40만큼 괜찮아.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무기력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모든 순간 1분 1초 전부 다 무기력할까? 식사하셨어요? 정말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식사를 어떻게 해? 식사하는 순간만큼은 무기력하지 않았죠. 5분이라도, 주관적으로 매기는 거죠. 5분이라도 내가 움직였다면 그 순간은 무기력하지 않았어. 잠깐이라도 누군가와 대화했다면 그 순간은 무기력하지 않았어. 그러면 나는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못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무기력하지만 5분은 움직였어. 무기력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고 무기력한 순간이 있었어 라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나는 수렁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제가 소통을 하면서 하니까 부정적 사고를 바꾸는 연습이 돼야 되는데 이 부정적 사고를 바꾸자라는 말을 하면 우울증 환자들이 되게 싫어하죠. 뭔가 노력하자는 말을 되게 싫어해요. 맞습니다. 노력을 안 하셔도 되는 분도 있어요. 너무 중증일 때에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쉬기만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냥 병원 다니시고 약 드시고 그냥 그렇게 지내시면 돼요. 근데 조금 기능이 회복됐다. 약도 먹고 상담도 받으면서 조금 기분이 회복되었다라고 하시면 부정적 사고 패턴을 바꾸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부정적 사고 패턴을 바꾸는 게 되게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가능해요. 저도 이걸 바꿔서 많이 건강해진 사람이에요. 이게 되게 어려운 일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영상도 되게 촌스럽거든요. 옛날에 찍은 거라서. 이 영상은 진짜 무슨 생각으로 찍었는지 모르겠어. 좀 그렇게 어두운데 얼굴만 허옇게 해가지고 무슨 남양 특집으로 찍었어. 보시기 어려우시면 소리만 들으세요. 여기에서 9가지인가 인지오류를 소개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지오류가 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아마 되게 놀라울 거예요. 저도 이거 공부하고 저한테 적용하면서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그 나무가 뿌리가 썩었는데 이파리에다가만 자꾸 영양 주고 닦아주고 물 주면 나무가 사나요. 이 근본 뿌리를 고쳐야 되잖아요. 이 근본 사고를 고치는 거예요. 부정적 사고 패턴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뿌리를 고치는 작업이 사고 패턴을 바꾸는 거에서 꼭 필요해요. 너무 중증의 우울증일 때는 못하고요. 그냥 푹 쉬시고요. 조금 기능이 회복되시면 그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건 제가 조금 비중 있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말들도 우울증 환자들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인데 뭐 바꾸자 뭐 해보자 이런 말 다 싫어요. 왜냐면 의욕이 없으니까 너무 당연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이렇게 듣고 있는 게 어디예요? 나가지만 않으시면 돼요.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을 좀 다그치지 마세요. 우리 우울증 있으신 분들은 보통 자기를 엄청 다그치거든요. 나의 장점을 3가지 이상 적어보기라고 제가 미션 드릴게요. 내 장점을 3가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now, just moment. 지금. 여러분의 장점. 땀이 나서 머리가 너무 더워요. 왜 긴팔을 입은 거야? 생각해보니까 밥 잘 먹어, 똥 잘 싸, 잘 자. 힘이 세, 집중력 좋아, 알뜰해. 잘 쓰시네. 너무 소 나이스 하신데요? 너무 멋지세요. 인정 많고 남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 너무 좋아요. 잘 먹는다, 잘 잔다, 잘 운다. 잘 오는 것도 장점이죠. 참을성 많다, 최선 다한다, 이해력 좋다. 좋은데요? 변비 없다, 치질 없다, 탈모 없다. 나도 해당하나? 네, 저도 해당하네요. 이걸 생각해봐야 할 문제야? 저의 장점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도. 조금 생각해봤는데, 하나는, 저는 자신감 있는 것 같아요. 좀 자신감 있고, 깡이 세죠? 자신감 있다. 좀 깡순이에요, 별명.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냥, 직진.
결정했어? 끝! 직진! 약간 이런 스타일. 나는, 말 잘한다. 말 잘한다를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말 잘한다고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은 없어요, 사실. 근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렇구나. 나 정도면 말을 꽤 하는 편인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지. 제가 스스로, 난 말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 말 진짜 잘한다 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세 번째는 진짜 어디 가서 한 번도 말 안 해봤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저는 세 번째로 외모가 수려하다. 이런 말 해도 괜찮죠? 제가 여러분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모가 수려하다. 옛날에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저는 항상 제 외모를 비하하면서 타인을 재밌게 해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잘 안 했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근데 매일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은 거울 봤을 때 와, 지금 오늘 테러블이다 싶을 때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좀 성숙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장점 3가지 적어보라고 한 거는 장점 찾기가 자존감이 낮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찾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찾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시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내가 매력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장점을 3가지 적어보시는 겁니다. 왜 그걸 하냐면 정말로 나하고 완전히 무관한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무관한 점이면 그게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게 내 마음에 어딘가에는 잠재되어 있고 그렇게 되고 싶고 그게 내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인정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말 잘하는 사람이 너무 부러운데 반대로 저는 엄청나게 버벅거리고요. 긴장도 많이 해요. 근데 무슨 제가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걸 투영의 법칙이라고 말하세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내가 말 잘하는 거에 아예 관심이 없다면 그게 부러워 보이지가 않아요. 매력적으로 보여지지가 않는다고. 아예 관심이 안 가요. 근데 내가 왜 버벅거리냐면 말을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다른 것들, 예를 들어 열등감이 있다든지 자신감이 부족하다든지 다른 게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버벅거리게 되는 거죠. 그것도 관심이 있으니까 버벅거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서 내 잠재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어요. 개발이라고 하는 게 아이 개발 말고 여의 개발이야. 여의 개발. 아이 개발은 없는 거를 발굴해낸다는 뜻이고 여의 개발은 있는 거를 끌어올려서 발전시킨다는 뜻이죠. 남에게서 매력을 찾을 수 있다는 건 내 안에도 있다는 거고요. 그걸 여의 개발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투영의 법칙에 대한 부분에서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왜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가지고 그 학문을 공부하면서 생명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가? 나는 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부족하고 나밖에 모르는가? 여러분, 제가 일 중독인 거 아시죠? 너무 일에 치여서 이렇게 사람을 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책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잘 섬기는 사람을 너무 동경했어요. 그 투영의 법칙 부분을 책을 보고 있었는데 옆에 이제 테라스에 짹짹이 한 마리가 오는 거예요. 참새. 그 참새가 와서 이렇게 마른 나뭇가지를 막 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는 거예요. 혼자 요만했어, 참새가. 근데 막 민머리에 머리카락도 없는 그런 귀여운 참새가 쪼고 있는데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엄마 미소를 지으면서 귀여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나뭇가지가 뭐라고 저렇게 혈안이 돼가지고 저걸 갖고 노는 거야. 귀여워. 이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책을 보니까 뭐야, 나한테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네? 그러고 보니까 내가 동경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에게 있네? 나는 그 점이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속에 잠재되어 있었어. 끌어올리면 되는 거야. 하고 나는 생명을 사랑해. 난 생명을 존중해. 라는 마음을 캐치하는 순간 그걸 훨씬 더 크게 발전시키고 개발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요? 물이에요. 제가 이렇게 흘려요. 사람이. 빨대로 못 올립니다. 그리고 막 이런 거 마스크로 닦고 이래요. 휴지가 없네. 그거 막 던지고. 소주. 소주. 전 술은 안 해요.
왜 이렇게 흘려? 미쳤나봐. 왜 흘리는 거야? 내 마스크도 아닌데 계속 내 마스크도 닦고. 아, 웃진다 말고 웃다. 미쳤나봐. 물을 이렇게 흘려. 턱이 없어? 만나면 인사해주세요. 전 여러분 얼굴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먼저 아는 척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평소에는 완전 쌩얼로 다니기 때문에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뭐라고? 죄송해요. 제가 그랬네. 지금 내가 나한테 엄청 뭐라고 했네. 나도 모르게. 몰랐어요. 제가 저한테 엄청 뭐라고 했죠. 지금 턱이 없냐면서. 죄송해요. 물 흘릴 수도 있지.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덕분에 자각했어요. 코로나가 끝나야 팬미팅을 할 텐데. 근데 여러분 팬미팅 하자고 그러고 안 오는 거 아니니? 오실 거죠? 지금 또 무례했다. 또 반말했지. 또 반말했다. 죄송해요. 네, 내용 이어나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의 매력을 찾고 거기에서 이제 내 매력을 개발시키시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찾았으면 그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그거를 칭찬해 주세요. 우울증 환자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어렵죠? 첫 술에 배부르랴. 계속 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작은 변화나 노력에도 크게 칭찬하라는 말은 뭐냐면, 우울증 환자는 우울할 때, 무기력할 때 뭘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어디 이렇게 5분이라도 나가서 걷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근데 그걸 했으면 엄청 자신을 자랑스러워해주고요. 칭찬해주세요. 운동하러 나가기 싫으시면 정류장에서 한 정거장만이라도 일찍 내리셔서 한 정거장만이라도 걸으세요. 이게 운동이 아무것 소용도 없는 거, 코덕코덕님 안녕.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도요, 진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건 내가 캐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좋아지는 거예요.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겠지, 만성우울이면. 네,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변화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작은 변화에도 엄청 잘했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한 정거장이나 걸어왔어? 대단해, 우쭈쭈 칭찬해 주시고. 밥을 먹었으면 얼마나 밥 먹는 게 귀찮은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밥을 잘 먹었니? 너무 잘했어. 엉덩이 토닥토닥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웃다의 영상을 보는 것도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오늘도 너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웃다를 시청했어. 너무 잘했어. 박수 쳐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바빠도 잠깐이라도 20분이라도 나가서 무조건 산책하거든요. 이 초록 색깔을 보고 햇빛을 보는 게 우울증에 굉장히 좋아요. 우울을 전환시키는데. 그래서 정신과에 가도 치료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초록색 조명이 나와요. 이제 초록색을 보면 심리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나가서 웬만하면 나무 밑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요. 아무리 바빠도. 그러면 하고 오면 엄청 저를 칭찬한다. 너무 잘했어. 홈트? 저 홈트 하죠. 전 집에서 자전거 30분씩 매일 타요. 다이어트 한다니까 요즘에. 그거 말고 산책은 별개예요. 정신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죠. 너무 잘했어. 이 바쁜데 나가서 20분이나 걷고 왔어. 정말 대단해. 난 얘가 정말 자랑스럽다 하고 박수 쳐줘요, 저한테. 그러면 다음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하나씩 노력이 쌓아져서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죠. 나가기 힘들면 안 나가셔도 돼요. 강박적으로 하지는 마세요. 무엇이든. 제가 하루에 30분씩 자전거를 타는데 어느 날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안 해요. 강박적으로 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나 좋자고 하는 건데 왜 나를 괴롭혀. 그러실 필요 없어요.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우울증을 치료한다, 불안증을 치료한다, 공포증을 치료한다라는 게 완전히 쾌활하고 엄청 밝고 아무 문제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뿅 변신시켜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심리치료의 목적은 뭐냐면은 우울함을 가지고도 기능을 한다. 불안함을 가지고도 정상 기능을 한다. 공포심이 있지만 정상 기능을 한다가 목표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불안감, 공포심, 우울감을 가지고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그건 치료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완전히 우울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 없거든요. 그런 비현실적인 목표는 오히려 나를 더 자괴감 들게 하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우울할 수 있어, 좌절할 수 있어, 무기력할 수 있어, 불안할 수 있어, 공포스러울 수 있어. 하지만 나 일상생활 하고 있잖아. 그럼 된 거야. 라는 마음이면 훨씬 더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게 팩트고. 우울증이 잘 치료가 안 되고 비관적인 사람들은요, 먼 산 꼭대기를 바라보고 너무 높아서 못 올라가겠어요. 난 저 산을 오를 수가 없어요, 선생님. 약도 소용이 없고요. 상담도 소용이 없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이거요, 잘 보세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왜 이러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왜를 높다 하도다. 다 외웠어. 중학교 때 외우나 고등학교 때 외우나 제가 너무 애정하는 시조죠. 한 걸음 오르고 두 걸음 오르면 언젠가는 그 산을 넘어요. 근데 산이 너무 높아서 시작을 못해. 그러면은 계속 우울증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날 거야 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가시라, 뭐 대화하시라, 식사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5분만이라도 걸어보시고 5분만이라도 하늘 보고 구름 보시고 나무 보시고 5분만이라도 지인하고 대화해보시고 한 끼만이라도 정성스럽게 식사해보시고 한 번만이라도 내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칭찬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만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매를 높다 하도다. 맞나? 예, 맞아요. 숨 쉬듯이 그냥 해보는 거예요. 꼭 산 정상을 넘겠어. 이러면 출발 못해. 그냥 생각 없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좋아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해서 뭐 기적적으로 좋아졌지만 산전우울증, 산후우울증 정말 오래 갖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애가 커야 좋아질 거 아니야, 애가. 애가 하루아침에 크냐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이 쌓여서 어느 날 산을 넘더라 이거예요. 소주 아닙니다. 저 술 안 해요. 먹어본 적은 있는데 맛이 없어요. 너무 써요. 물이 안 줄어요? 아, 제가 심하려울까봐 조금씩 목만 축여서 그래요. 되게 캐치를 잘하시네. 그리고 물이 그러고 보니까 안 주네. 이집트 벽화? 내 아이라인이 그렇게 올라갔어요? 잘 나왔나봐, 아이라인이. 날로 화장 기술이 드네. 나 진짜 5분 만에 하는데. 천사냐고요? 전 그냥 찌질한 인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거 받으시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